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0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일시 청소년 쉼터, 기쁨 2배 행복 2배 운영. 부천시 일시 청소년 쉼터, 소장 한태경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입소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긴급 자활 지원 사업 기쁨 2배 행복 2배를 운영했다.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기쁨 2배 행복 2배는 입소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담아 조립부터 포장까지 이번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소년들은 직접 제작한 300개의 마스크 목걸이를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과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부천시 일시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 부천시 일시 청소년 쉼터 한태경 소장은 이번 입소 청소년 긴급 자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이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의 상처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그와 동시에 지역사회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천시 일시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에게 의식주 등 긴급 지원 서비스와 의료, 상담 등의 위기 개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지역번호 032-654-1318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온라인 교육모의 실현.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단계 조정에 따라 운영을 재개한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10월 22일 비대면 온라인 교육모의 시연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원격 화상 강의와 방송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뿐 아니라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설치와 시연, 기자 대점검 과정 등이 포함됐다. 교육 참여자들은 원격 강의 플랫폼, 줌과 프리즘 라이브, 라이브톡 등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며 비대면 교육 운영 방법을 체험하고 비대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자 대점검 방법도 배웠다. 스마트폰 컨텐츠 연구소 대표 정현구 강사는 비대면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 시연과 운영에 필요한 기자 대점검은 꼭 필요하다며 착오를 최소화하고 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직원 김정임 씨는 원격 강의에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해 볼 수 있었고 비대면 교육에 대해 교육생들에게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10월 26일부터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치매 돌봄 교육을 시작으로 커피머신 관리사, 2급, 양성과정, 가정경제설계 아카데미,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이번 시연 과정을 토대로 대면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얼어붙어 있지만 따뜻한 햇살처럼 중장년층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비대면 교육 준비로 공백 없는 교육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toho필라이프.버컨.co.kr 또는 전화, 지역번호 032-625-479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 자살예방센터, 코로나블루 극복 캠페인 실시. 부천시 자살예방센터는 코로나19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부천 관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무기력, 우울감, 자살 사고 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부천시 자살예방센터는 복지관 및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부천 관내 6개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건강 상담 안내 홍보물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아로마 오일과 우울감 감소와 자존감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식물 키우기 키트도 전달했다.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식물 키우기 키트로 키운 식물 사진과 소감을 이메일 bcmh-contest@한메일.net로 접수한다. 접수한 사진과 소감은 부천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성남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전국사회복지관 내 최초로 이 복지관 개관. 할렐루야 복지재단 중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종우, 은 10월 20일 전국사회복지관 내 최초로 중탑 2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한다. 장기간 외부 출입에 제한이 발생한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처음 겪어보는 낯선 언택트 시대에 평소에 이용하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소통이 단절되었고 이로 인한 우울감과 불편감의 호소로부터 이 복지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던 건강관리, 취미여가,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기 휴강되었고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던 자원봉사 활동이 중단되었다.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 경로식당, 밑반찬, 안부연락, 만을 유지한 채 운영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한 끝에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합화한 중탑 2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이 진행되었다. 중탑종합사회복지관 김종우 관장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은 우리가 극복해가야 하는 과제인 동시에 함께 공생하게 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지관에서도 부분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복지관으로 체계화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성남시 치매 커뮤니티 케어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성남시는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치매 커뮤니티 케어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시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촘촘한 치매 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남의 치매 환경 분석, 인적 물적 치매 지원 자원의 파악, 해외 선행 사례 연구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보고회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2명, 시의원 1명, 치매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석해 지난 8개월 동안의 연구 최종 결과 보고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사회적 지원 연계망 구성, 성남시만의 치매 커뮤니티 케어 방안, 치매 고령 친화 문화 모델 제시 등에 대한 토론을 한다. 이번 연구의 추진 방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일환으로 개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